삼양초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다. 기억나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기억을 빨리 되살려 봅시다.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영양소를 쓰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을 과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노폐물이에요. 이렇게 노폐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 바로 두 글자로 네, 배설기관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오줌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라도 대답해 보세요. 배설기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혈액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콩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걸러진 노폐물, 즉 이 오줌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내보내는 방광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났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먼저 노폐물이 많은 혈관에 이 빨간색은 혈액이고 노란색은 노폐물로 하기로 했죠. 노폐물이 많은 혈관에 이렇게 이것저것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얘네들이? 자, 혈액은 어디로 가고 노폐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우선은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간 다음에 이제 콩팥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혈액은 어디로 갈까요? 네, 혈액은 밖으로 빼낼 거 아니니까 노폐물을 걸러낸 혈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노폐물들은 오줌으로 나가야 되니까 방광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해주고 다시 복습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에서 우리는 무슨 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운동기관이다. 운동기관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뼈와 근육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에서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좀 많지만 먹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네, 이렇게 있지요. 다음, 숨을 어떻게 쉴까요? 이 후하 후하 하는 거는 호흡기관이었고요. 호흡기관의 종류 네 가지는 코, 기관, 기관지 할 수 있어. 폐, 좋아요. 거의 다 왔다. 자, 혈액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에서 배운 기관 이름은 순환기관. 순환기관은 쿵쾅쿵쾅 해주는 심장, 그 심장이 이동하는 관인 혈관, 그 안에 돌아다니는 게 혈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배운 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내보낼까요? 에서 무슨 기관? 배설기관. 배설기관의 종류는 두 가지다. 뭐랑 뭐다? 콩팥이랑 방광이다 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보고 개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가 사람보다 100배 정도 냄새를 잘 맡기 때문이죠. 마약이나 농산물, 폭발물을 찾을 때 개의 후각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개의 후각을 활용하여 암 환자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곰도 후각이 발달했어요. 곰은 5km 밖에서도 벌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어는 전기를 감지합니다. 모든 생물은 심장이 박동하거나 근육이 움직일 때 미세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탁한 환경이나 먹잇감이 모래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후각도 뛰어납니다. 박쥐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 입에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초음파를 내보냅니다. 박쥐의 입에서 나간 초음파는 물체에 부딪힌 후 다시 박쥐의 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음파를 듣고 물체의 크기와 거리,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초 동안 초음파를 수십 회씩 내보내어 주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도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사람보다 5배 정도 좋습니다. 높이 날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먹이를 잘 찾을 수 있죠. 하지만 밤에는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보다 더 시력이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의 시력은 무려 사람의 20배라고 하네요.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었군요. 메기에게는 사람의 혀처럼 맛을 느끼는 세포가 온몸에 있어서 몸 전체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서도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피부로 맛보는 물맛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네, 잘 봤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학책 90쪽에 실험관찰책 45쪽을 펴주세요. 자, 우리 몸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대체 자극이란 무엇일까? 자, 선생님은 사실 자극하면 이게 먼저 떠올라요. 이런 거. 딱 자극적인 맛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자극적인 맛은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맛은 혀가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딱 혀 하면 생각나지 않아? 혀는 미각. 그러면 또 그래, 시각, 촉각, 후각. 나 뭐 하나 했지? 아, 청각.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5가지여서 네, 오감이라고 하죠. 자,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무슨 기관이라고 부를까요? 아까 본 영상에도 나왔는데 네, 감각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감각기관의 종류에는 아까 5개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눈, 코, 입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맛을 보는 데는 혀, 그 다음에 귀, 촉각은 피부, 이렇게 5개가 감각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학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피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그 오른쪽에 여학생이 앗! 공이다! 라고 공을 보고 있네요. 공을 보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죠? 네, 눈이 하는 역할이죠. 눈은 무슨 기관이라고? 감각기관이라고. 자, 눈은 감각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라는 게 공이다! 라고 봤으면 이 자극을, 이것도 자극이에요. 본 거니까. 이 자극을 어디다 전달한다? 이제 배울 거야. 신경계라는 데 전달을 합니다. 신경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다가, 아무튼 신경계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경계에서는 이제 잡을까 말까, 피할까 말까 이걸 정합니다.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을 신경계 중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찾아봐. 과학책에 있어요. 여기 91쪽에 역할놀이 하기에 그림 중에 있는데 어떤 신경계에 보낸다?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에 보낸다. 얼핏 보니까 뇌 보이죠? 그쪽에서 잡을지 말지 피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친구는 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이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그림을 보면 잡자라고 하면서 손이 올라가고 있죠. 손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건 어떤 기관이 하는 거라고 했죠? 네, 운동기관이 움직이는 거라 했죠. 운동기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연습으로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지나가다가 국밥을 발견했어요. 오, smell 딱 했어.
그러면 이때 방금 역할을 한 건 누구예요? 냄새를 맡으니까 코는 무슨 기관? 감각기관. 자, 그럼 감각기관에서 맡은 이 냄새라는 자극을 누구한테 전달한다고요? 네, 신경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 냄새 좋지 않냐? 라고 딱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거 먹을까? 아니면은 다이어트하게 먹지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해서 정하는 것도 누가 한다? 신경계가 한다. 이걸 우리는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다 라고 한댔죠. 그러면 이제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가 결정을 했습니다. 먹지 말자, 다이어트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명령을 또 전달을 누구한테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게 전달한다. 네. 좀 신경계 종류가 많죠.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게 전달을 했어요. 안 먹는다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집에나 가야지 라고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는 이 걷는 행동, 이 걷는 행동은 어떤 기관이 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네, 운동기관이 하게 됩니다. 어때요? 잘 따라왔나요?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 자, 그 전에 인체 모형 있죠? 인체 모형에 신경계에도 떼서 붙여주면 됩니다. 약간 그 뇌에 있고 머리에 있는 그쪽이 명령을 정하는, 즉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명령을 전달하고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가 그 옆에 이렇게 갈비뼈처럼 생긴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붙이고 나서 영상 보면 돼요. 민혁 학생은 날아오는 공에 맞은 경험이 있나요? 네, 골키퍼 연습을 하다 공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골키퍼 연습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공이 날아올 때 잡을지 쳐낼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사이 골대에 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을 쳐낼 때도 방향을 순간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날아오는 공을 잡거나 막을 때 우리 몸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민혁 학생,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행동을 결정하려면 생각을 해야 할 테니까 머리에 있는 뇌가 아닐까요? 맞아요.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는 주름진 모양으로 머리에 있어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와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신경계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을 전달하고 정보를 해석하여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 신경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극 전달 역할놀이를 통해 알아볼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실험 준비물은 상황 전달판, 역할 이름표, 시침핀, 초시계, 필기 도구, 종이입니다. 먼저 역할을 소개할게요. 1번은 감각기관입니다. 2번은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이고 3번은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입니다. 4번은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이고 5번은 운동기관으로 정하고 역할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각기관, 자극전달신경계, 행동결정신경계, 명령전달신경계, 운동기관을 맡은 친구들은 자극 전달 순서에 따라 줄을 섭니다. 진행자는 다양한 상황 전달판 중에 감각기관 역할의 학생이 하나의 자극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감각기관 학생이 전달판을 뽑는 순간부터
운동기관 학생이 행동할 때까지의 시간을 초시계로 잽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 역할을 맡은 학생은 감각기관을 맡은 학생에게 받은 전달판을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 역할을 맡은 학생은 상황 전달판에 적힌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명령을 종이에 씁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 역할을 맡은 학생은 행동을 결정하는 신경계에게 받은 명령 내용을 운동기관의 역할을 맡은 학생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운동기관의 역할을 맡은 학생은 전달받은 명령 내용에 맞게 행동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비교합니다. 역할놀이와 관련지어 우리 몸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극이 전달되어 반응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은 신경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신경계는 정보를 해석하여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고 운동기관은 이것을 수행합니다. 민혁 학생, 그럼 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사람마다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어진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행동과 반응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몸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영상 다 봤을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용관찰책 45쪽 1번이에요. 오늘 짧아. 자, 45쪽 1번이랑 생각해볼까요? 두 문제밖에 안 됩니다. 힘내세요. 자, 다시 볼게요. 아까 그 피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보는 거. 네. 날아오는 공을 본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에게 자극을 전달하겠죠. 공이 날아온다는 자극을 전달한다. 그럼 다음은 행동을 결정하는 거라며 뭐라고 쓰면 되겠어? 공을 잡겠다고 결정한다. 뭐 피하겠다고 결정한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한다로 끝나면 되겠죠.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니까 공을 잡으라는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한다. 또는 공을 피하라는 명령을 운동기관에 전달한다. 그런 대로 쓰세요. 자, 그래서 운동기관은 뭘 하겠어요? 공을 잡는다. 뭐 또는 공을 피한다 라고 쓰게 되겠죠. 다 적어주시고 선생님 우선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각해볼까요?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각기관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자, 우리 감각기관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눈부터 해볼까? 눈은 뭘 하죠? 네, 눈은 음식을 보겠죠. 코는 냄새를 맡겠죠. 음식 냄새를 맡는다. 혀는 음식의 맛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다 쓸 필요 없고요. 1개 정도만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썼으면 미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났고요. 숙제는 실용관찰책 45쪽 풀기인데 자, 됐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운동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안녕!